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법 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죠.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이름도 바꿨지만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 평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 가족 문화나 가족 내부 문제들도 잘 챙겨야 되는 기관인데 꽤 오랫동안 국가기관으로서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하기 바랍니다. 자, 보고 시작할까요? 예, 이어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책은 법무부도 같이 검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한 달도 안 돼서 상당한 성과를 실제로 낸 것 같아요. 예. 동부지검에 좀 합동수사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9월 대비 10월, 11월에 전년 대비 피해보다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일반 추세보다는. 아까 보고된 내용 중에 이 형벌 규정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다. 예, 네. 독일보다 3배 많다고. 지금 한 6천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천 개요? 네네. 조항으로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 건 2,700개인가 뭐 그랬던데.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건 한 6천 개 정도 돼 갖고요. 예, 그 사이에 또더 법률로는 한 1,200 몇십 개 정도의 법률의 형벌 규정들이 있고요. 법률 기준으로 법률 안에 있는 개별 또 처벌 규정을 합치니까 6천 개가 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형사처벌 만능주의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그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경제제재로 실효적인 제재는 역시 경제제재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뭘 처벌하려고 그러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하고 공판 유지하고 재판하고 근데 해봐야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처벌 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좀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지금 이게 업무 보고 받다가 발견한 건데 마약범에 대한 마약 사범 재소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래 공급자들 말고 이 투약자, 네네. 투약자들에 대한 재활 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중독자에 대해서 지금 그 비율이 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일단 뭐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이제 법원 단계에서 뭐 이제 어떤 그게 이제 수강 명령이라든가 보호 관찰, 이수 명령 같은 걸 내리고 그에 따라서 교정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약 사범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이수 명령을 같이 이제 실형에서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수 명령이요? 교육 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단계, 뭐 집중 단계, 심화 단계로 해갖고 40시간, 80시간, 160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전문가가 좀 부족해갖고요. 교정 직원들이 관련 지금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중 치료 기관이 좀 2개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 4개 교도소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약 사범 수감자는 대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마약 사범들이 올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7,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재소자가 얼마예요? 전체 제도사 지금 기결 미결 합쳐서 6만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지금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마약 그렇습니다. 사범.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야 몰라도 마약 투약 사범은 치료를 본인도 실제로는 원할 테고 네, 그렇습니다. 치료하면 효과도 좀 있을 텐데 국가에서는 기소유예 제가 저번에 마약 퇴치 운동본부 뭐 그쪽 보니까 내가 볼 때 엄청 부실해 보이던데 체계적으로 마약 사범에 대한 대응 교육 또는 재활 체제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뭐 그 검찰에서 하는 검찰이나 이제 교정 검찰 법원 제가 말씀드린 교정에서 일단은 네. 재소자 재소자에 대한 상당히 이제 기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청주가 부산 청주죠 두 군데가 지금 전담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그 치료해서 인원이 제한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상자가 뭐 300명 수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네. 7,000명이 들어있고 그중에 물론 공급책 이런 거 빼더라도 네. 단순 소지 투약자들 주로 투약자들 숫자는 얼마쯤 될까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누구 저기 아시는 분 없어요? 예,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용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체 지금 마약 수용자는 약 7,400명입니다. 네. 그중에 한 4,800명 정도 전체 4,800명 중에서 약 65%가 투약자고 42%가 투약자고 58%가 비투약자입니다. 한 4,000명 정도, 4,000여 명 정도가 투약자들이다. 거기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아까 보면 저기 뭐 두 개 교도소에서 한 200명, 200 몇십 명이든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는 네. 그거 좀 늘리겠다고 하는 거 봐요. 2배 늘려봐야 500명도 안 되는데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둬놨다가 내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투약자에 대해서 지금 마약류 관리법이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요. 비투약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련 그 비투약자에 대해서도 입법을 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비투약자는 뭐 단순 소지자 아니면 뭐 판매자, 공급, 공급자 소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투약자, 중독자죠. 투약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활 교육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담 부서를 지금 4개 교도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해서- 만들어봐야 500명 미만인데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나름 어쨌든 뭐 시스템을 갖춰서 재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시설도 갖추고 하겠죠. 거기서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나머지 투약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냥 단순 수감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잖아요. 미결 수용자하고 비투약자에 대해서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투약자 실형 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수 명령을 갖다가 그 법원에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데요, 이게 투약자는 무조건 이수 예, 이수 명령을- 어디서 해요? 제 수감 중에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 명령은 이제 40시간, 80시간, 160시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만 문제는 전문가들에 대한 치료적인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치료는 안 있거든요. 하고 그게 좀 부족합니다. 교육만 네. 일정 시간 네. 하고 치료 활동은 실제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그 중독 재활 그 중독자들 재활하는 시설이 말씀드린 건 2군데인데 이걸 좀 더 확충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저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치료 전문가들이.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정신적인 질환과 또 관계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마약 사범도 있는데 전체 교정 시설 안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1명입니다. 지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성범죄자가 9천 명이 넘고 마약 범죄자가 7천 명이 넘는데도 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정신과 전문의 딱 1명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울대에서 1명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 서면 보고 자료에 몇 군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지금 아직 제도적으로는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저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그
예를 들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10장 받은 들 아무 상관없어서 다 막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 범칙금이든 뭐 벌금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네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 검토된 게 있어요? 저희들이 뭐 제가 취임하면 사실 그 부분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꽤 논의는 많이 됐는데 이거 한번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이게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네. 누구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촉법 소년들 연령을 낮추자 뭐 그 주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 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이제 법안도 지금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뭐 12세 미만으로 이렇게 내린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찬반이 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혹시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고 할 텐데. 근데 아직 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그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네. 그건 한번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 10페이지의 윗부분에요. 자본시장 교란범죄 음단 항목이 있는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구성했어요. 25년 7월에. 예, 그렇습니다. 네. 성과는 뭐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최근의 성과가 서울구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내고 3조 원 정도의 담합이 있었는데 찾아가고 근래 드물게 대표까지 구속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그거는 2012년인가 뭐 13년인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2024년부터 내부 조사를 하다가 진척이 없어갖고요. 리니언 씨라고 해갖고 와서 신고하고 자백하게 되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저희 검찰에 그 신고가 와갖고 검찰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발 요청을 3회에 걸쳐서 고발 요청을 해갖고 그랬었어요? 예,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시였습니다. 대통령 추가로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당국과의 TF 활동을 통해서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회의 자체는 최근에 일단 6차 회의까지 종료를 했고 가장 큰 거는 그 불공정거래 범죄가 어쨌든 신속하게 조사가 되어야 네.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강제적인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영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금융위원회 쪽하고 저희하고 해서 실제로도 그 강제적인 처분을 통해 가지고 조사 기간을 최대한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성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원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수출싱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도입이 돼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에 판례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컨대 주가 조작에 직접 사용된 돈이 아니라 누구한테 갖고 온 돈이라든가 여러 돈이 섞여 있었을 때의 어떤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그 금융 쪽 당국 쪽하고의 그 대응 논리들을 만들어서 현재 어떻게 할지에 대한 네. 그 방향성들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양형위원회 쪽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네. 그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네. 하여튼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걸리는 경우는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은 확실하게 좀 깨주면 좋겠어요. 예.
요즘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는 건 하는데 글쎄 여전히 이런 거 다 숨어서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경제 행보를 어쩌고 저쩌고 있어서 그러는데 전에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이게 어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그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를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화해나 이런 것들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네.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상고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됐던 것 같고 저희들도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하는 중입니다. 원래 경미한 이거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거나 뭐 그랬어요? 예, 그랬던 전과가 것으로 있었습니다. 예, 네. 전과가 예, 있었던 절도 것으로 알고 전과가 있습니다. 예, 예, 절도 그랬던 전과가 걸로 있었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기소 유예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쨌든 법률 제도상으로도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적어 20원 피해를 입었더라도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기소유예를 하든지 기소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죄가 되면. 근데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5핀 주워 갖다 그 점유이탈물 횡령이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굳이 기소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거는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다른 예.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게 너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 하려니까 전에 뭘 한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 당할까 싶어서 그냥 에이 기소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예. 그 길을 하나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걸 기소하게 되면 이게 그냥 공소권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그렇죠. 느끼기 반대쪽으로. 좋은 부분입니다. 예, 예. 하여튼 그것도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이런 거 있네요. 피해자 열람 등 사건을 확대하자. 그 검찰은 기소를 할 때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을 다 파일로 만들잖아요. 그 변호사들한테 파일로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꼭 한 장에 50원씩 받고 수백만 원씩 들여서 꼭 복사시켜야 되나? 일단 뭐 열람 등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부분이 마침 1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형사기록 전자화가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기록에 관한 그 관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DF 파일 형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동안에는 종이 기록의 원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불가피하게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기존 사건 새로 이제 그 시점부터 입건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니까 과거의 것들이 아직 남아는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적 낭비이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 같아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파일 복사해 주면 되지 그거를 한 장씩 가서 일당 주면서 그런 걸 복사하라고 시키는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도 일선에서는 다 그러고 있던데. 예. 네. 익명화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뭐 변호인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예, 익명화는 다행히 또 전산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 19페이지에 상소제도 개선 추진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지금 TF 구성해서 좀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뭐 또는 상고하고 그래도 하는 게 그냥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
본질적인 폭력이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일본에 비하면 너무 항소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내부적으로 논쟁들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됐고 법률구조공단은 지금 정원이 905명인데 변호사도 145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현원은 지금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2명. 예,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거나 변론을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구조 활동 형사는 형사는 피해자, 국선은 좀 많지 안 하고 않습니다. 예, 그건- 민사 예, 법률 구조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그 각 지역의 법률 구조공단에 이제 상담을 오거나 수요가 꽤 있는데 이걸 상당 정도는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상담 그 몇 년간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상담이 지금 100만 건 정도 하고 있는데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인입률이라고 전화 다 받는 게 한 50% 정도 수준이라서 상담을 어떻게든 더 하려고 지금 직원들 좀 조정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도 상담인데 실제로 예를 들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법률 구조공단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변호사 인력이 지금 112명밖에 없다고 말인가요? 112명 하고요. 그저 공익법무관이 32명이 있습니다. 좀 합쳐도- 인력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직접 예를 들어 소송 대리하는 거 말고 그 위임도 합니까? 위임하고 지원하는 것도 해요? 구조 사업으로? 상담하는 거 하고 네. 소송을 그다음에 직접 우리 하고요. 직접 대행해 주는 거 하고 예. 네. 그게 답니까? 그다음에 법률 교육하는 거 하고요. 교육하는 거 하고 예. 무슨 지원 활동 지원은 안 하고 지원이라 하면 구조 지원 소송 구조 지원 구조 지원은 상담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해 주는 거 예. 여기 있는 인력으로 예. 위임 받아서 대행해 주는 거 네. 말고 교육하는 거 이거 말고 추가로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하느냐고 말이에요. 아, 비용적 지원은 안 해주고요. 채무자 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예산 규모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1,200억이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국가 소송 대리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송 대리도 하고 법률 자문 또 헌법 네.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직접 못하고 민간 변호사한테 의뢰하죠? 네, 저희가 전체 국가 소송의 한 4% 정도를 4% 맡고 정도요? 있습니다. 민간에 의뢰할지 여기서 직접 할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국가 그거는 각 부처에서 알아서 네, 판단하는 부처에서 거예요? 알아서 하는. 저희는 완전히 민간 로펌이랑 완전 경쟁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도 수임료를 지급하고 맡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수임료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그래요? 네. 보조금이 한 4% 정도 있습니다. 민간하고 경쟁이 돼요? 그래도 성과가 그 전체 국가 소송에서 예를 들면 승소율이 네. 민간의 승소율이 전체 국가 소송 승소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검찰청은
검찰청 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